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신이라고 하는 글자.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 신금은 경금 다음으로 8번째 천간이 되면서 경금과 더불어 이 신이라고 하는 것도 오행으로는 금에 된다.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쇠라고 하더라도 음량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금도 금이고 경금도 금인데, 경금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 음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금도 구분해 보자는 얘기예요. 사람도 그냥 남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눠볼 수가 있겠고, 두 가지가 있을 때, 나무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은 큰 나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나무는 옆으로 굵기가 굉장히 굵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나무는 굉장히 작게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나무도 있을 겁니다. 쇠라고 하는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거칠고 투박한 금이 있는가 하면 매끈하고 세련된 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녹이 쓴 금이 있는가 하면 말끔하게 광채를 가지고 있는 금이 있을 겁니다. 단단한 금이 있는가 하면 조금 무르고 여린 그런 금이 있을 수 있죠. 강철 같은 거, 제가 어저께 기가스틸을 말씀드리죠. 기가스틸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 기가스틸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1cm, 1 제곱 cm 정도의 작은 부피를 가지고 10톤의 무기를 견딜 수 있는 것. 총을 쏘게 되면 그 얇은 철판 하나가 총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가스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도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 경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쉽게 총을 쏘거나 이렇게 잘 휘어지가 잘 뚫리는 것은 이제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강도 면에서는 기가스틸 같은 이런 강철도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좀 거칠고 좀 투박하고 이러한 금을 갖다가 경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철이라든가 아니면 원철이라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철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은 반드시 화로서, 화 중에서도 정화로서 단련하고, 정화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기가스틸이라고 하는 원판이 있으면은 그 기가스틸이라고 하는 원판을 이제 재단하고 잘라서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가스틸이라고 하는 것은 옷으로 따지면 원단과 같은 개념이고, 그 원단을 갖다가 잘 자르고 또 마모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가스틸이라고 원단을 잘라다가 철판을 가공을 해가지고 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원철이라고 하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을 따지면 원단과 같은 개념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쇠 주옥 같은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경금을 이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든 것. 땅에서 금광석, 금을 캐낸 것을 바로 사람이 쓸 수는 없죠. 그걸 갖다가 순수한 금을 뽑아내 가지고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이 신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단련을 해서 순수한 금을 가지고 보석 같은 것, 주옥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반드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그러한 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를 다시 보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뭘 봐야 된다? 임수를 봐야지만
귀를 얻을 수 있다. 귀라고 하는 것은 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쓴다. 선생님, 한겨울 해자축월에도 임수를 씁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신금은 춥더라도 임수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하는 신부 있죠. 신부, 새신부, 이런 신부가 아니죠. 새색시, 새댁이라고 할까요? 새댁은 겨울에 결혼을 할 때 춥다고 세수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신금도 춥다고 맑고 깨끗함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도 역시나 한겨울에도 임수를 취용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해자축월에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뭘 따라줘야 된다? 해자축월은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이때 화는 신금을 녹이는 그런 화가 아니라 이런 조후하려고 하는 그런 화가 있어서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면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신금이 임수를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서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경금은 화가 있어야 되지만 신금은 임수라고 하는 수를 봐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축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축월, 해자축, 북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겨울입니다. 겨울, 엄동설원이라고 하죠. 엄동설원, 매우 추운 그런 계절에 땅도 얼고 물도 얼고 천하만물이 결빙되고요. 얼게 됩니다. 땅은 동토가 되겠죠. 물은 얼어서 얼음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해자축월 같은 이런 동절에, 혹한의 동절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이 화가 있어서 조후함이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같은 것으로 식혀주는 것도 조후가 될 수 있는데, 해자축월은 엄동의 혹한 추위를 갖다가 따뜻하게 주는 것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화가 필요한데, 이 조를 위한 화는 병화, 양화인 병화를 가지고 조우해야 조우의 공력이 큰 것이죠. 정화 가지고도 조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화로서 조우하는 것과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은 공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병화를 설명할 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 그랬죠. 태양지화. 그 다음에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천하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있는 것이지, 정화 가지고는 조금 그 공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은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얘가 극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금은 화를 보지 않지만은 이렇게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해자축월이라든가 아니면 수기가 많아서 한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금도 화를 써서 조우할 수 있죠. 당연히 병화를 쓰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신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해자축월에 병화가 없어서 정화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만약에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신금하고 절대 붙어서 있으면 안 되고, 지지로 우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천간으로 정화가 있어서 이렇게 원격되어 있어 주어야지만 그 정화가 신금을 파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격되어 있어도 신금 자체가 신금 자체가 정화를 본다라고 한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정화가 힘을 얻게 되면 바로 신금을 갖다가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신금일간에서 정화는 되도록이면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부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지로 우화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월은 수왕절이고 해자축월이 북방이라 하더라도 해자월은 수왕절이고 축월은 토왕절이죠. 토왕절.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예요. 경금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상의 왕에서 경금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금도 마찬가지로 해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수가 많으면 수는 금생수 해서 일간 신금의 기운을 많이 설기해서 일간을 더 약하게 만들지만, 축은 인성이죠. 인성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이고, 토생금에서 나를 생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자월의 신금보다는 축월의 신금이 오히려 생을 받아서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해월 자월의 신금 설명할 때는 반드시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서 신금이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축월의 신금은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일간 자체 신금 자체가
좀 많이 왕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축의 통근하고 기토의 생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지가 크면 뭐 얼마나 크려고 그죠? 손가락에 딱 끼울 정도의 아주 좋은 정도의 금을 순금을 얻으면 좋은 것이지, 그게 뭐 1톤짜리 이런 손가락에 끼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그죠? 쇠는 강철은 좀 많은 양이 있어야 큰 배를 만들지만 신금 반지는 조금만 있어도 반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양간은 왕세를 중시하지만 음간 같은 경우는 왕세를 일간 자체가 졸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추월에 뭐 유금 하나 더 보고 신금 하나 더 보면 뭐 그나마 더 좋겠죠. 일간이 더 왕해지니까. 하지만 일간이 왕해진 만큼 뭐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축월에 임수를 쓰게 되면 한습이 가중된다.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지만 뭐가 문제다? 수를 쓰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는 있어줘야 된다. 화는 있어 주어야지만 화가 없다라고 하면 토가 얼기 때문에 아무리 토가 금을 생하려고 하더라도 토가 얼면은 금을 생할 수 없겠고요. 화가 있어야지 금이 따뜻해지고 토도 따뜻해져서 토생금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병화를 얻은 연후에 임수를 얻게 되면 물이 얼지 않죠. 얼지 않은 물도 임수도 얼지 않아야지만 금을 도세할 수 있는 것이지, 물이 얼게 되면은 얼어 있는 물은 금을 도세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화를 얻게 되면 금난수온이라고 하는 뜻은 금도 따뜻하고 물도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화가 이게 없게 되면은 물도 얼고 금도 얼고 땅도 얼게 되겠죠. 화가 있어야지만 땅에 녹아서 금을 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야지만 임수 경금이 얼지 않고 임수가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병화가 축월에 약하기 때문에 신금이라든가 임수 같은 경우는 약하더라도 축에 다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화 자체는 축월에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면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어서 병화가 세력을 얻어야지만 충분한 조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제가 인사오를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뭐 병화가 통근할 수 있는 게 미중정화, 미토에도 통근할 수 있겠고요. 술중정화, 술토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 미토, 술토는 통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미토, 술토가 다 토죠.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근하는 이로움보다는 일간 병화가 회강돼서 빛을 가리게 되면 오히려 조우할 수 있는 열기를 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재가 쌓여가지고 불꽃을 다 가려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를 갖다 털어내야지만 병화가 다시 살아나겠죠. 미토, 술토는 그런 개념입니다. 통근해서 병화가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토에 의해서 병화가 회강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병화가 통근하기 좋은 게 오화, 사화, 그 다음에 임목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 병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땅도 해동하고 금도 수도 따뜻해질 수 있게 됩니다. 사주, 배합, 축월의 신금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하는 월령 축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보는 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 격과 국을 알아야지 사주의 격과 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격과 국을 알아야지만 또 용신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또 용신을 알아야지만 대운의 흐름, 울로의 흐름이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격국을 보는 것은 일간과 기본적으로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즉 일간은 오늘 음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축토, 토죠. 토인데 얘도 음토가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음이 되겠죠. 음대음.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에 있죠. 생아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대 음이 되죠.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음 이렇게 정편이 음양이 서로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음대음이 되거나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음대음의 관계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인성이지만 편인이 되고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가 다시 이게 원령 중에 토가 한 점만 있다라고 하면 이 토는 신금을 그렇게 매금하거나 오금시키진 않지만, 만약에 토왕절인 축월의 신금이 태어났을 때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만약에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세가 되죠. 모왕자세가 돼서 작은 신금을 토다 매금하거나 아니면 신금 자체를 토가 오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진술축묘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오늘 또 축월이지만 천간에 무토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편인격이 되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축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원한적인 축 중에 있는 본기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편인격의 모왕자세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격? 이거는 식신격이 되겠죠.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 축 중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 식신격의 개수를 잡아서 식신격이 된다. 만약에 기토하고 개수하고 같이 투출되어 있다라면 기토를 갖다가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본기를 갖다가 격을 잡는 것이고, 이때는 요 개수가 병이 되죠. 왜냐하면 추운 때 개수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기를 가중하기 때문에,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신금을 도세하는 역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인성이 이 개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 편인도식, 편인도식이라고 해서 이걸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편인도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축월의 신금은 개수가 투출되면 식신이긴 하지만 이건 좋지 못한 식신이기 때문에 차라리 편인이지만 얘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편인도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요.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월간에 연간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비경격이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만약에 축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비경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원령을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는데, 편인격에 일단은 무토기토가 투출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 다시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일지는 먼저 보기 전에 연지에 또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고 축토 두 개가 일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신금 비견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죠. 단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간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일간이 어떻게 해야지 용도가 있고 일간이 어떻게 있어야지만 일간이 쓰임이 있는지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신금은 일간이 왕했을 때 쓰임이 있으려고 하면 임수를 얻어야지만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축월은 춥기 때문에 또 조후까지 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금이 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에서 이렇게 사화를 봤습니다. 사화. 그래서 신사일주가 되고요. 친금 입장에서 사화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정관이 되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덕이 있다,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을 한다든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지에 있는 사화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덕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는 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축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 사중경금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은 더 왕해져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만 구성이 되게 되면은 사중병화로서 조우는 조금 할 수 있죠.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우는 조금 할 수 있지만은 임수가 없어서 도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금의 광채는 드러나지 않겠죠. 조우하면은 밥은 먹고 산다라고 보지만 임수가 있어야지만 큰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화를 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해시가 오게 되면은 좋은 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 사화하고 해수하고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사에 상충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도 깨져버리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도 무토에서 파극을 당하게 되니까 해수를 얻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해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사화까지 망쳐버리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수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신금을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금이 되게 되면 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지지신금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신 합수가 돼서 사중에 있는 병화가 조금 약해질 수는 있는데, 신시가 되면 병신시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병화가 그래도 사중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신 합한다 하더라도 병화의 기운이 완전히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간신금을 두고 비경겁제가 많죠. 사중경금, 신금, 겁나게 많은데, 여기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관을 하나 놓고 나와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놀게 되죠. 이걸 갖다가 여자는 자매, 강강이라고 하고, 남자와 같은 경우는 비겁, 중이라고 해서 좀 썩 좋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서 화만 살아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신시가 썩 좋다라기보다는 해시를 보기보다는 병신시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고요. 월령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죠. 연지에 있는 축토를 얻어서 다시 신금이 생주를 받고, 두 신금이 연월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사중 병화가 조우할 수 있고, 사중 경금에 일간이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신금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중 병화를 얻어서 조우도 미흡하게나마 할 수 있고요. 임수를 좀 얻는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 먼저 무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오금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무토가 신금을 갖다가 완전 매금을 시켜버리죠. 이 무토는 두 축에 뿌리를 뒀고요, 사에도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한 무토이기 때문에 절대 얻지 말아야 할 생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무자시뿐만 아니라 무술시도 이것도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생시가 되겠죠. 왜냐? 무자시는 그래도 시지가 자수지만, 이거는 무술은 시지에도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10중팔구 매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기축시도 저는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축시 물론 무토가 도출된 건 아니지만 신금 자체를 심각하게 더럽힐 수 있는데, 사주에 임수가 없기 때문에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할 수 없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는 임수를 보진 못했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어디서 봐야 된다?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보면은 나쁘진 않지만은 사중병화, 인중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력은 사중병화가 더 세겠죠. 하지만 또 인목이 있기 때문에 조후는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힘은 조의 용도는 없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 이거 천원일기라고 하죠. 천원일기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천원일기 격인데, 썩 뭐 좋은 격은 아닙니다. 그죠? 천간으로 거의 쫙 깔려져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하다 정도로 보는 것이지, 저게 천원일기가 되는 거니까 겁나게 좋다, 이렇게 억수로 좋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를 얻었습니다. 임수를 얻어가지고 신금을 도세할 수가 있겠죠.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지로 완전히 토가 너무 많아져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목이 와서 좀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술운이 올 수 있겠죠. 만약에 무술대운 오게 되면 요거는 무토가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신금을 매금하게 되고, 이 무토는 다시 임수를 파하게 되면서 술토는 진술 상충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무술대운,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 무술대운은 썩 좋지 못한 대운이 되겠죠. 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술대운이야 늦게 오죠. 근데 미대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충미충이 되는 것, 요거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임진시까지 얻게 되면 토가 지지에 있지만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고요. 토충은, 토가 총하는 토충은 붕충이라고 하죠. 붕충이기 되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 딱 한 가지 단점. 임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지로 임수가 진, 축에 모두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신금이 있어서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진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사화를 또 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화를 봐서 조운의 공력은 좀 있다 손치더라도 개수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된 것이 되죠. 아까 말했던 식신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중병화가 2개 있다 하더라도 엄동설안에 개수 투출하고 신금이 개수를 생하게 되면 엄동설안에 눈보라치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개수가 조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 5화, 지지로 4화, 5화 2개를 받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간목은 이제 토를 제해준다라고 하는 뭐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조열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목화운보다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한데, 만약에 금순으로 갈 때 뭐는 조심해야 된다? 기해대운은 조심해야 된다. 기해대운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화를 건드리는 것이 썩 좋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죠. 대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천간지지로 5년씩 나눠서 본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대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눈에 도끼를 놀라고 또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운은 10년인데 10년을 천간지지로 나누지 않고 경대운, 자대운 나누지 않고 그냥 경자대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차라리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신시가 되면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경우에는 차라리 병신시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양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사신 합돼서 좀 약하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수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순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즉 병신시면은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약간 둘러서 얘기한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해시가 되면 사회상 중하기 때문에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무자시, 무술시, 기해시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가 상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불금 있죠. 불금. 물론 이제 코로나시고 지금은 뭐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인데, 불금인데 뭐 밖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서 집에서 이제 불금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또 내일 모레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